2023년 7월 8일입니다. 7월달이 됐다고, 올해가 반이 지났다고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면 빠르다는 걸 못 느낄 겁니다. 그게 삶이고 그게 인생이죠. 지금 오늘 오전만 해도 일산에 흐려갖고 비가 올래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짝 해가 뜨네요. 원래 토요일날 오전 점심 때면은 여기 어린이 공원에 애들이 공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더운지 아까 공놀이 하던 애들이 그늘로 갔나 했네요. 사실 지금이 미래 세대에는 뭐 사형 선고 이런 표현까지는 좀 과할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뭐 맞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지금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거 참 뭐라 그래, 부끄러움도 모르고 낯뜨거움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더 참혹한 거는 물론 저도 이제 방송을 같이 했던 정편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IAEA가 전문 집단이니까 그들 그들의 전문성 얘기하고, 또 잘못된 과학의 어떤 쪼가리들을 가지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여러 정치인들 보시면은 일단 일종의 합리화죠. 과거에 아니면 못했던 거에 대한 거기 또 하나는 이 정파적인 민주당 애들이 아니면 이재명이 아니면 뭐 누군가가 이런 걸 하니까 그 반대되는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친일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논리적 규결은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옹호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한테는. 근데 사실 그게 그것만 있을까? 정답일까? 전 세계적인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른 길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최대로 덥다, 또 엘니뇨 때문에 이상기후가 막 엉망이다. 지금 캐나다나 이 시베리아 툰드라 지방에 산불이 나갖고 그 동토지대가 상상이 안 들잖아요. 캐나다 같은 데가 겨울 동토지대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산불 끄기는 포기했어요. 시베리아도 지금 산불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기후고통 아니면 환경고통 아니면 그거로 인한 식량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뻔하겠죠. 제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논리적 규결이 아니면 지금 딱 뻔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게 이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의지도 힘도 없는 기성 세력들, 정치 세력들, 그건 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다 포함하고 정의당 애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 외에 이 찌그럭지들 정치권에 있는 진보건 보수건 태극기 세력이건 뭐 다 포함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사실 우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애써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그냥 믿고 싶은 자들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는 무력해서 그걸 어떻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영악한 것은 그것을 호도하는, 말하자면은 오염수는 진짜 그런 게 아니야. 오염수는 뭐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건 뭐 심리적인 문제야. 어차피 뭐 아주 조금밖에 안 돼. 아니 뭐 그게 딱히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일본 애들 도쿄 전력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한 쓰나미로 인해서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감당을 못해요. 노심이 용용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오염수에 핵종을 걸러내 갖고 방류한다는 게 언제까지, 이거 얼마나, 그리고 걔들이 이렇게 많이 속인 애들이 그 방류하는 그 시설이 얼마나 안전한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후쿠시마의 원전이 안전하다고 했던 놈들이 IAEA 그 놈들이고, 실제로 뭐 한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도 문제가 있고, 사실 중국 애들의 중국 동해안에 있는 많은 원전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인류적으로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러다 완전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지금 이 오염수 사태라든가 환경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딱 트럼프 같은 논리, 말하자면 기후위기는 없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열 효과, 이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것에 뒷받침해주는 어떤 기득권의 과학자들의 논리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오염수 위험하지 않다, 딱 걸러내면 그만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정편 눈이 뒤집혔다는 소리를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이 어떤 경도되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은 A 아닌 B지만은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사실 다시 돌아가는데 더 큰 비용을 하죠. 그때는 또 다른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그냥 뭐 나 살아있을 때는 뭐 괜찮겠지, 내 새끼들 뭐 우리 다음 세대는 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이 거짓말만 하는 이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관료들, 뭐 정치가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한 장관, 애들 다 말 들어먹겠어? 아니면 저 따위로 이 엉망으로 하는데, 그런데도 38%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황당하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41, 2 정도 됐어요. 그게 한 1년 넘게 그 이상 됐었죠. 그리고 뭐 선거는 안 해봐도 안다. 누가 되든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8이에요. 그럼 그때 소리를 짓거렸던 놈들, 소위 말하는 셀럽 놈들,
아니면 그런 자들, 민주당에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하나도 책임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떠들어대고 하고 지지도 못하는 야당이든 뭐 어디든 결국은 지금에 있는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순간이 오네요. 어제가 그저께인가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마약 관련된 검사가 와서 뭐 그 강연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비슷한 강연 프로그램에 그 마약 관련된 뭐 범죄 관련된 뭐 이 마약 수사 뭐 이런 그런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이리저리 떠들어대고 있어요. 또 다음에는 뭐 무슨 국가수에 무슨 뭐 분석했던 유전인데 뭐 이런 거 분석했는데 이런 것들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단히 이 지들이 정의로운 양,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알고 많이 이렇게 수사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양. 근데 뭐 마지막에는 뭐 사실 뭐 약간 찔찔 짜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좀 감성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 개소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범죄라든가 마약 그런 걸 얘기하는 검사들이라든가 뭐 그런 범죄 전문가들이라는 애들이 떠드는 거는 실제로는 근거가 미약하고 해봤자 하나만한 소리들. 왜? 팩트를 왜곡하고 사건을 왜곡 비틀어 갖고 지금 있는 시스템을 그냥 유지시키고 온전시켜서 기득권을 싸져 바르는 그런 것에 범죄나 아니면 수사 시스템이나 그런 거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악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거. 제가 가장 통탄해 하는 거고요. 가장 갑갑하게 생각하는 거고, 어제 그래서 그 기자하고도 이제 여러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어제 YTN 앵커 방송 전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건들, 이제 어제 YTN의 그 김영수라는 앵커,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을 때, 오랜만에 그 양반 거기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양반 그러더라고.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세세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맞다고. 이게 암시성, 피암시성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더 잔혹해지는 것을 언론이 오히려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예능인지 아니면 시사인지. 그러니까 시사 무슨 뭐 이런 뭐 강연 프로그램 시사 뭐 이런 거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예능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클릭 콘텐츠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방송사라든가 프로그램이 먹고 사는. 사실 뭐 JTBC 사건 반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은 뭐 대단히 뭐 사회 정의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십거리들 하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나 꼭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사건 관련된 사건을 풀어내는 아니면 마치 사건 탐사보도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팩트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느 정도까지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지르고 보고, 어떤 때는 검찰들을 빨아주고 어떤 경우 경찰 빨아주는 건 흔한 일이고, 마치 무슨 과학사에 지들이 뭐 최고 있냐, 그게 다 있냐, 아니면 그걸로 대단히 무슨 뭐 사회 정의를 지켰냐 떠들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이 대한민국이 이게 개판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안전한 나라, 뭐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나라가 결국 그랬다. 이 논리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실제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살 1위고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1위에다가 또 거리범죄라든가 아니 이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범죄라든가 아니면 가학범죄 이런 것들 제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범죄가 벌어지고 처리되는지 한번 제대로 밝혀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들 자랑. 무슨 뭐 수사한 경찰 뭐 형사 애들 아니면 경찰 애들 아니면 뭐 검사 애들 지들 잘한 것만 못하고 실패하고 눌러버리고 사라지고 왜곡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나마 이런 걸 찾고 그랬지만 이게 범죄 관련된 게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능 오락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이게 도대체 팩트가 뭐야? 이게 실제로 맞아? 이게 진짜 이게 사건이 이게 팩트가 맞는 거야? 아니면 맞도록 보여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네? 이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참 갈수록 가관이죠. 생각해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약 문제 심각해. 마약 이거 큰일 나. 그게 지금 얘기입니까? 작년 얘기, 재작년 얘기. 네? 그런데 그걸 대응해야 되는 그 집단들은 뭐 했습니까? 물론 검찰 애들은 문재인 정권이 문제다 뭐 다 해갖고 안 된다. 검찰 애들은 경찰이 문제다. 경찰 애들은 또 뭐가 문제다. 이게 실제로 맞습니까? 예?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아니면 제대로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형태의 범죄,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범죄나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그게 맞습니까? 근데 다들 잘 모르는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죠, 무지. 예, 무지함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는 거죠. 무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포와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 폭력, 지금 이 촉법소년들 개판입니다. 이들의 범죄, 이들의 일탈 몰랐습니까? 지금? 작년엔 몰랐어요? 재작년엔 몰랐어요? 그 이전엔 몰랐어요? 그럼 그거는 이따위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참 한심하다는 거죠, 사실은. 체계적인 어떤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거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대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집단들 아니면 이런 쪽이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충 넘어가는 포장하고 치장만 하는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얘기가 길어지면은 또 계속 노인네 말 제가 노인네가 돼갖고 이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했던 거. 해바라기 센터를 찾는 성가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작년 2022년 해바라기 센터 영감에 따르면 전국 39곳의 해바라기 센터를 이용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는 모두 24,909명이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나 여기에 가시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2,311명으로 전체의 49.4, 절반이에요. 그 중에 미성년자 피해자 중 13세 미만이 무려 7,594명이에요. 이 중에 장애인은
장애인 피해자는 2038명, 이 중 78%, 1597명이 성폭력 피해 센터를 방문했어요. 피해 유형별로는 성폭력 피해 17,178, 69%죠. 가정폭력 16.2, 성매매, 교제폭력, 스토킹. 오히려 물론 이제 조금 시차가 있지만은 성폭력, 말하자면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무려 10,000건, 20,000건이 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 14,800.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에 작년에 2022년 해버리센터 보세요. 이 인구를 비교해 보세요. 인구 대비. 이거는 실제로 여기를 이용한 아이들의 문제인 거고, 암수 범죄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사실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따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니면 법무부 이런 애들은 보건복지는 뭐 했나요? 네? 그 잘난 그 주둥아리 놀리기 전에 도대체 이 현실이, 우리나라의 이 고통받는 이 어린아이들, 아동,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이게 어떤 상태인지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같은 맥락이지만 사실 잊혀질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살 삭제 요청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뭐 어머니들이라든가 이런 어른들한테 아이들 이쁘장하게 찍은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수영복 입혀갖고 가족놀이 할 때 이런 거 애들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네? 올린다 하더라도 자신들만 볼 수 있게끔 해라. 이 미친 어른들이 이걸 올려놓고 그럼 한번 올라간 거는 사실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의 사진 영상 같은 것들, 이거 성범죄자들이, 트레이더들이라고 하죠. 컬렉터들이 다 수집해서 범죄에 이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이침 권리 시범 사업으로 이걸 신청했는데 3,500건 했는데, 신청하고 2,700건이 처리가 됐는데 가장 많이 된 게 15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거 심각한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어른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런 사진에 이걸 올리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잘 몰라요. 이 돌대가리들 지들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식은 자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해 갖고 1조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어요. 이 새끼들이 쉽게 말하면 저겁니다. 대포 통장을 만드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 개인의 대포 통장,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명의 이용해갖고,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실 갓 청소년이 된 대학생 20세 이런 사람들, 뭐 예전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많이 단속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제는 가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그 법인도 한두 개 아니고 60개가 넘는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고, 그 법인명의 통장을 통해서 범죄 조직이죠. 범죄 수익금을 1조 원을 세탁을 합니다. 그 통장을 또 팝니다. 빌려줍니다. 명의에 팔고, 통장 대여료, 세탁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죄 조직이죠. 범죄 세탁 조직이죠. 얘들은 총책, 통장 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을 다 전담해 갖고, 얘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해 갖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얘네들을 통해서 돈을 세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애들을 그럼
여태까지 못 잡았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런 놈들이 지금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잡아서 결국 핵심은 이런 놈들이죠. 사기꾼들, 다단계, 사이비 종교, 그런 놈들, 그러니까 그 굵직굵직한 그런 놈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기꾼 중에 이런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셀럽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친분을 이용하는, 그죠? 내가 스포츠 스타를 안다, 아나운서를 잘한다 라고 해갖고 걔네들 얼굴 같이 찍은 거 올려놓고 화장품, 건강 보조식품 팔아갖고 사기 치는 거. 또 이렇게 해갖고 뭐랍니까? 다단계 사기하고 물품 사기하고 별 희한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든가 셀럽들이 이런 거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은 걔들이 또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절대 TV에 나왔다고 믿지 마시고 유명인이라고 믿지 마세요. 왜?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본 유치하고 돈 빼돌 노리는 겁니다. 무슨 어디 그 해괴한 방송에 아나운서 출신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럼 저 새끼 사기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 사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이라든가 그 부서라든가 걔네들이 없다는 얘기죠. 검사들 뭐 경찰들 뭐라고 짓거리고 지랄해도 무능한 건 뭐 주가 조작, 공제자 제대로 잡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난 이 새끼는 좀 기가 막히다. 경찰이 음주운전 하다가 교차로에서 그냥 잤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경이에요. 경이면은 생각해 보시면 40대면 경찰 생활 그래도 20년은 해내요. 못해도 한 18년? 이런 애가 이 위험성이나 이런 모르고 술 처먹고, 그것도 뭐 술 먹고 조용히 도망 다니고 그래서 조용히 운전하는 것도 아니야. 대놓고 조수에서 잤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뭐 벌써 이거 몇 년째 반복되고.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그거는 경찰 내부라든가 이런 아무도 심각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정하게 감찰하고 처벌하고 잘라내면 이런 일이 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직장 잘리고 망신당하고 구속 처벌받아서 이런다고 하면은 이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에이 좋아 뭐 해봤자 참 징계 좀 받고 감봉 좀 되고 말겠지 뭐. 개판인 나라죠, 개판. 그러고도 수사 잘했다고 하고, 검사들 내부 징계 몇 건이나 했습니까? 경찰 놈들 이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심했나요? 절대 심하지 않습니다. 자, 뭐 오늘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